자, 오늘 기출문제 강의, 오늘 수학과 교육론을 공부했으니까 수학 교육론 관련 기출문제를 선생님들 풀어보겠습니다. 기출 교재는 상하로 선생님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수학을 하나 제가 예로 드릴게요. 수학을 예로 들면 수학과 기출보기 그래가지고 먼저 연도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2012학년도 B2번 문제에서 문제가 있고 답이 제시되어 있으면 답보다는 선생님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이 문제를 분석해 놨어요. 분석을 하고 해설을 달았는데, 이 해설이 선생님 뭐냐면, 왜 이 해설이 맞냐면, 사실 이 모든 임용에서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이 해설이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강론까지 있어요. 강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해설 속에 이론, 강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연도별로 쭉 공부를 해요. 처음에는 연도별로. 근데 이제 문제가 반복이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반복되거든요, 임용고사는. 그래서 뭐 하냐면, 뒤쪽에 제가 무엇을 제시해 놨냐면, 기출문제는, 연도별 문제는 2001부터 2012학년도 문제가 다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테마별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중복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실제 임용고사 문제를 주고 개정 중점 그랬잖아요. 개정 중점 관련 문제를 모여서 이걸 다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 문제가 필요할 때 연도별 문제를 풀고, 테마별이 필요하면 테마별을 이렇게 오늘 풀 거예요. 그럼 테마 제목이 다 적혀져 있단 말이야. 성, 기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오늘은 그러면 뭘 공부했습니까? 수학, 교과 선생님들 교육론을 공부했죠. 그럼 교과 교육론 관련 문제를 한번 뭐 할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그냥 오늘 첫 시간이니까 완전히 몸을 푸는 의미다는 의미에서 한번 문제를 선생님 볼 겁니다. 그러면 교재에 이제 선생님 몇 페이지 보시냐면 121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제가 문제를 뭐 2018, 2012 쭉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네모 박스 이렇게 화살표에 묶어놓은 것은 서로 다 뭐가 되기 때문에 관련 연결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있습니까? 선생님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지금 묶어놓은 것들입니다. 선생님 이게 이제 처음이라 굉장히 이런 문제가 뭐 할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사실이야. 근데 이 문제를 쓰면,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최소한 이런 문제가 어떤 류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얘하고 있죠. 이걸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좀 더 키워져 있습니까? 그럼 최소한, 자, 이게 무슨 학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문제 이해, 해결, 계획, 수립, 실행, 반성, 무슨 학습이에요? 그렇지. 포릴리아의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오늘은 그 정도 알면 돼, 그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평행 사변형이 있습니까? 자, 근데 자, 해결, 계획, 수립 있어요? 있죠? 자, 여기 잘라서 뭐 하면, 붙이면, 그림, 이와 같은 도형으로 무엇? 만들 수 있다는 말 있죠? 잘라서 뭐 하면, 붙이면, 분해해서 뭐 하면, 합성하면이란 말 있죠? 그럼 우리 분해해서 합성했어요. 이걸 무슨 변형? 등적 변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최소 오늘 이 문제의 첫 번째 보면, 문제결 과정 학생은, 자, 아주 또 중요한 말 봐.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뭘 이용해라? 합동인 도형의 성질. 이게 올해 임용사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합동이라는 성질을 뭐 해보아라? 분석해 보아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선생님들 이거 봐봐, 이거. 이 두 개 합동이 아니야. 합동이죠? 뭐 해보면? 겹쳐보면. 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대응변. 대응각의 크기를 뭐 할까? 직접 재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비교해서 도형의 합동의 성질을 발견해요. 발견하는 것은 귀납의 영역이야. 귀납이죠? 그럼 반일로 하면 무슨 수준입니까? 분석 수준. 말은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런 거랑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제가 왜 기출을 강조하냐면요, 공부를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점점 뭐 할까? 많은 게 떠올라요. 그걸 모르면 그냥 이거 뭐 할까? 등적 변형 패스.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1월 달부터 11월까지 봐야 돼요. 기출은.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거예요. 또는 이 문제도 보십시오. 이 문제도 선생님들. 자, 그림 1, 2 있습니까? 또 3, 4 있어요? 없어요?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있습니까? 결국 오늘 뭐에 대한 넓이를 공부합니까? 삼각형 있습니까?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문두 교재의 문두에 이런 말 있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본단 말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애들은 방법을 몇 가지로? 한 가지로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란 말이 있습니까? 요것은 그러면 폴리아의 어떤 단계에서 중요할까? 바단계. 바가 아니라 반성 단계? 반성. 그러면 반성 단계에서 각자 해결했던 방법으로 뭐 해보세요? 설명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애는 그림 2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떤 애는요? 그림 4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뭔 똑같은데? 답은 똑같은데 뭔 달라요? 풀이 과정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넓이를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도구적 이해야 관계적 이해야? 지금 관계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변형으로 하면서 무슨 변형이에요? 등적 변형 맞죠? 그럼 등적 변형은 삐아지의 발달 단계로 하면 어떤 단계에서 가능해요? 구체적 조작기란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래서 거기 보기에도 니은 관계적 이해란 말이 있고 리을에 뭐가 있습니까? 넓이의 보존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실시된단 말이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지. 이것은 넓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보존 개념이 형성된 구체적 조작기 애들이 하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다시 이쪽으로 가봐. 이걸 다시 이쪽으로. 무슨 사고? 가역적 사고. 올해 임용고사가 가역적 사고가 뭔가를 덧셈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반복이 많이 돼요. 반복. 또 선생님 볼까요? 문제 122페이지 문제. 문제가 제시되어 있죠. 요게 이제 올해 문제입니다. 요번에 문제, 이게 이제 몇 년 전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다 반일과 연관돼요. 누구? 반일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걸 확대해 보면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 올해 문제 방금 설명했던 문제 똑같은데, 올해 문제 선생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도형의 합동에 대한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자, 합동의 성질을 뭐 했다? 어려워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도록 하기 위한 뭐가 있더라? 여러 가지 활동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럼 성질이란 말이 있고, 선생님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비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관찰, 실험, 조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봤지?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넓이 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방금 전 기출에 봤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자 여기에 쌤들 항상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보면 직접 포개어 보는 것 외에란 말 있습니까? 그럼 선 직접 포개어 본다는 거 있잖아요. 직접 포개어 보는 것은 반일의 기하학습 수준에서 어떤 수준일까요? 자, 오늘 시각적 인식 이런 지금 너무 잔인할 수 있어. 첫 시간이라. 그 다음에 분석 관계가 있었죠. 직접 포개어서 성질을 발견하는 건 무슨 수준? 그렇지, 분석 수준이야. 그 이외에 반일의 분석적 수준에 해당되는 가의 기억을 한 가지만 쓰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일단 뭘 알아야 돼요? 반일의 분석적 수준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좀 전에 우리 분석은 뭐라고 했죠? 비형식적 분석, 관찰, 실험, 조작 활동을 통해 성질을 뭐해? 발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처럼 선생님들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도 뭐가 있었죠? 이 삼각형 기억나시죠? 직접 뭐 해보거나 포개어 보거나 대응변, 대응각의 크기를 각각 뭐해서 재어서 비교해 보게 한다라고 쓰면 될 거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교육론과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강론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거야 이제 교육론에 보면 분명히 무슨 활동이 있을까요?
교과서에 무슨 활동이 있어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요 문제 해설을 보면 제가 이제 연도별 문제 해설에 교과서를 제시했어요. 교과서에. 활동 1에 뭐가 나올까? 직접 포기해보라 나와 있어요. 활동 2에. 대응변, 대응과 크기를 재어보라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뭘 떠올려야 돼? 아, 단일의 무슨 수준이구나. 분석 수준이 적용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이론 공부하고 기출 풀어보고 또 강론 공부하면서 뭐 적용해보고 이론을 적용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 심화의 선생님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볼 때 절대 답만 보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요 관련된 내용을 다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권장하는 건 기출 스터디를 권장합니다. 자기가 한 문제를 맡았어.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최대한 뭘까? 해설을 길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또 친구가 뭐 할까? 다른 문제 있습니까? 그걸. 그럼 여기에 제가 연도별 문제 선생님 이겁니다. 이 문제 보면 이거야 선생님들. 거기 지금 교재에 122페이지 보면 반일 문제에 요 문제 여기에 정답에 몇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4쪽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4쪽이라고 선생님 교재에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교재에 몇 쪽을 가봐야 될까요? 연도별 문제 4쪽 있죠? 4쪽에 정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들 굳이 뒤에 테마별 문제 있잖아요. 테마별 문제의 정답을 뒤에 둘 필요가 없어요. 왜? 테마별 문제는 다 앞에 있는 무슨 문제? 20년 동안의 연도별 문제를 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테마별로 묶었어요. 그러면 앞에 정답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상단에다가 뭘 제시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정답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가 안 되면 정답을 가봐야 돼. 그럼 사실 이 문제도 몇 쪽을 가봐야 될까요? 4쪽을 가봐야 되겠죠. 그럼 4쪽에 이 문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그리고 정답이 있죠. 그리고 5쪽에 뭐 할까? 이 문제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해설이 국가 수준 이론부터 어디까지? 강론까지 제가 다 찾아가지고 선생님들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뒤에 보면 이렇게 강론이 있어요, 없어요? 강론을 같이 하자는 거야. 근데 또 이거야, 선생님들. 이걸 통해서 선생님 합동이 나왔잖아요. 또 이 문제를 보니까 직육면체 각기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각기둥 해설 붙였죠. 그럼 이제 저 나름대로 또 뭐 하냐면 한 걸음 더. 그럼 앞으로의 문제는 각불. 그럼 또 강론에서 뭘 찾았을까? 각불을 찾아서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내용이 이래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리하면 강론 너무나 방대하죠. 여기에 있는 것만큼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요걸 쌤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도 충분히 친구들하고 뭐 할 수 있을까?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친구들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쌤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했으니까 여기다 쌤은 살을 붙이거나 이걸 이제 자기 것 다 뭐 해야 돼요? 자기 것 다 해야 돼요. 이걸. 자,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문제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그 다음에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문제도 누구에 대한 문제냐면 반일에 대한 문제인데, 자, 122페이지에 7번 문제 있죠. 이 문제도 보면 문두에 선생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활용한 수업의 일부이다? 문제 해결 방법을 활용한 수업의 일부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에는 무슨 학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학습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럼 거기에 선생님들 교사, 민수, 영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네모해놨죠. 그리고 선을 연결해놨잖아요. 이렇게. 그 말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1번 문제예요.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에 인지, 분석, 관계, 연역, 공리로 구성할 때 기억과 니은은 어떤 수준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 기억을 제가 읽어드리면 기억 봐봐요. 여기 기억, 민수 기억 있잖아요. 기억 뭐라고 했냐면 몇 개의 도형을 만들어 보았더니 여기 끊어야 돼. 선생님 여기서 몇 개의 도형을 만들었단 말이지. 만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관찰, 구성, 작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정삼각형을 한 개씩 붙을 때마다 한 개씩 뭐 해요? 증가요라는 말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형식적 조작을 통해 뭘 발견한 거야? 성질이나 규칙을 발견했지. 그러니까 무슨 수준이에요? 분석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그 밑에 용어 있어요, 용어.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민수가 만든 도형을 가리키며 정삼각형을 한 개 붙일 때마다 새로운 변이 두 개씩 추가되지만 이어붙인 부분이 도형의 둘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도형은 뭐씩 증가해요? 일씩 증가해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보면 정삼각형 개수 플러스 뭐야? 2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요, 누가 먼저 이 말을 했습니까? 일씩 증가한다고. 민수가 했죠.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이용호는 왜 일씩 증가하는가 뭐해? 지가 직접 만들어 보니 한 개씩 붙일 때마다 이렇게 해요. 비형식적 조작 활동을 통해서 성질을 뭐했어? 증명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무슨 수준이 되는 거야? 관계 수준이 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선생님들. 규칙을 가지고도 귀납도 물어볼 수 있고 연역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뭘 물어볼 수도 있고 분석도 물어볼 수도 있고 관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형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론을 어디에 적용하는가 선생님들. 기출이나 강론 있죠. 여기에 이렇게 적용해보는 연습이 있죠. 그걸 하시는 게 선생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교재 99페이지 연도별 문제입니다. 교재 99페이지 연도별 문제 오늘 공부한 학자들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 선생님들 복습할 겸 99페이지 16번 문제를 선생님 풀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쭉 복습해 봅시다, 선생님들. 자, 그럼 선생님들 우리 최소한 맨 마지막 있습니까? 요거 원종이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뭐가? 자, 모두 다 뭐야? 삼각형이죠.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변의, 길이, 가계, 크기, 위치를 변화시켰죠. 근데 다 뭐예요? 삼각형. 자, 딘지의 무슨 원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근데 지각적 다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이런 건 풀리면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또 1번 문제 볼까? 1번에 김 교사는 도형 수업에서 미리 준비한 동전, 온반 등의 물건으로부터 공통으로 지각된 동그라미 모양을 뭐였다? 추상화란 말 있습니까? 원래부터 무슨 모양이었어요, 선생님들? 동그라미였잖아요. 이것이 삐아지로 하면 반영이에요. 이건 경험적 추상화에 불과하겠죠. 오늘 봐봐. 그냥 무겁다 뭐하다 가볍다를 발견하듯이 동그라미 모양. 자, 그걸 말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오교사 1학년에게 3 더하기 4를 지도하면서 3 더하기 4는 7과 같이 식으로 나타나기 전이라고 그랬죠. 전에 뭐했다? 칠판에 4가 3개와 4개를 각각 뭐해서 그려서. 그러면 이 IS에서 어디예요? I 영상적 표상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데 활동적 표현 그랬잖아요. 잘못되어 있죠? 선생님, 그리고 정교사 분모가 다른 진부스끼리 나눌셈을 가르치면서 계산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이 나누는 수의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곱한다는 걸 암기시켜서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요건 관계적 이해라는 말입니까? 오늘 스캠프에 무슨 이해? 도구적 이해. 그래도 처음 했지만 풀리긴 풀리죠.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선생님, 그러면 또 박교사 철수는 수학시험 20문제 중에 17문제를 맞췄어. 이것을 100점으로 만점을 알아보는 점수 알아보라. 자, 밑줄. 실생활 문제에서 출발해서 100문제를 뭐했다? 주도했다. 어디에서? 실생활. 이것은 프로이덴탈로 하면 무슨 수학합니까? 실생활이니까. 그렇지. 수평적 수학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객관식이 이제 나중에 서답형 나오면 몇 점짜리로? 1점짜리 문제 있습니까? 1점짜리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도 봐봐. 동그라미 모양이란 말 있죠. 또 추상이란 말 있죠. 나중에 추상을 하는 수학과 학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그라미 모양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바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바닐로 하면 시각적 인식. 동그라미만 세우면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연결해서 친구들하고 수학적 뭘 해봐야 돼. 의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답 보고 해설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그래서 수없이 강조합니다. 무슨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기출문제는 분명히 출제 이유는 무에서 유를 하지 않습니다. 유에서 뭘까? 유야. 있는 문제를 뭐 할까? 그분들도 많이 활용하시고 변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수업이 끝나면 항상 해당 기출문제 이렇게 뭐 할까요? 앞으로 풀어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저는 수업이 끝나도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 오늘 나눠드리는 스터디 뽀객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뭘 찾아봐야 돼? 오늘 공부한 수학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공부한 수학 34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네모 가지고 제가 하나씩 문제를 만들어 놓거나 기출문제 있던 거 있죠. 그것도 재인용해 놨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있고 지금 청칭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청칭을 만들어 드렸더니 활용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하시라고 청칭을 만들면 자기가 청칭을 만들어 가지고 암기할 건 암기하는 의미입니다. 또 예를 들면 1번에 베르트 하이머의 생산적 사고 관점에서 평행사변의 넓이를 지도하는 과정을 뭐 해보아라? 설명해보아라. 그러면 평행사변을 최소한 뭘로 만들어야 돼?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오늘 공부한 교육론의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뭐 하면 될까요? 복습하시면 돼요. 이거 선생님들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70페이지 넘어요. 그걸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고 뭐 하자? 심화해서 하십시오. 알겠죠? 선생님,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이해 안 되거나 좀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요.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저 홈페이지 답변을 잘 달지를 못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도 어렵고 특히 제가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남겨놓으시고 전화번호를. 그럼 제가 바로 뭐 할까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가능한 시간을 남겨놓으세요. 그럼 저도 그 시간에 전화 드려서 뭐 이 부분에 서로 이야기해보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은 10주간 이루어집니다. 1주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